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친구들이 생기부에 어떠한 활동들을 쓸 때 과연 전공에 맞춰서 쓰는 것인가가 중요한가, 아니면 학교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올케어 친구들에게도 선생님 이거 주제 뭘로 할까?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저는 이 학과랑 상관이 없는데 이 주제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실은 수학인데, 수학은 이과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만약에 수행평가 자체가 진로와 관련하여 주제 탐구를 하는 것과 진로와 관련하여 심화 탐구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수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 선까지만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주로 저는 어떻게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평균 변화율 같은 개념들을 활용해 갖고서는 경제 성장의 추이도를 시계열별로 분석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한 개념들을 수학 2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일단 개발도상국인 나라와 미국과 같이 선진국의 나라, 그리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갖고서는 완제품 전 단계인 중간재를 파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제의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원자재의 수급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수치를 갖고서는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이 어떠한 식으로 분석되는지, 미국의 같은 평균 변화율을 분석되는 거를 보고서는 한국의 평균 변화율을 보고 경제성장에 대한 평균 변화를 보고, 미국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프리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 원자재국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까지 분석하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데이터들을 갖고서는 활용해서 나만의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수학적인 경우를 넣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진로가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나의 진로가 뒤로 가고 수학적인 활동들을 해갖고서는 내가 경제 데이터를 나만의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 이게 정론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비슷한지, 여기서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지까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사회과학 친구들에게 보고서, 특히 경영 경제학 보고서, 정책방 보고서에 수치 데이터를 따로 떼서 얘네들의 수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값이 나왔을 때 이때 수학적인 원리가 뭐가 작동을 했고, 그 수학적인 원리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났을 때 이 평행성이 없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른 논문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식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연구의 논문의 수학적인 활용도를 분석하고, 그 수학적인 활용도가 과연 이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데 적합한지를 한 번 더 재분석해 보는 것을 다른 논문을 적용해서 하는 내용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친구들에게 많이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학 같은 과목 세특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나의 진로가 맨 앞으로 드러나서 이게 수학 과목인지 아니면 경영학 과목인지 모를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분석을 먼저 우선시하고 나의 진로가 살짝 들어가게 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문학작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전공적 각도 거의 드러나지 않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어문 계열의 친구들은 그 문학작품을 만약에 분석했을 때 다른 문학작품과 비교 분석학으로 만들거나 하는데, 일단 과목에 충실해야 되는 과목들은 문학작품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목에 충실해서 하고, 언어와 매체나 합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텍스터들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논리가 정연되었고 그 논리를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큰 틀에, 제가 늘 말하지만 소재는 진로로 잡되 그것을 탐구하는 방식은 과학이나 수학의 그 교과의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하라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면접에 가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재밌어하거나 흥미있어하는 거 위주로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이 교과에서의 배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도 엄청나게 많은 생기부들을 보는데 생명 같은 생기부들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 이야기하고 면역학 연구하고 DNA 세포융합 다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을 연구를 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가정법을 넣어갖고서는 과학 연구를 if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법칙이 뭐가 위배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좀 더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재는 진로로 잡되 그것의 탐구 풀이 방법이나 탐구의 과정을 그 교과목의 내용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설명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되고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메인으로 잡되 현재의 기술과 현재 이슈 사항은 서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과학 계열이나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문과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세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나의 진로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전히 교수님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가 나의 진로에 대한 시사나 새로운 정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각보다 요즘은 다 생기부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커서 차라리 학교 프로그램이 괜찮은 일반고 친구들이 특목고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생기부를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잘 끌어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저는 소재는 다 비슷하게 잡아도 되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더 재미나게 잡거나 탐구하는 방법을 좀 더 새롭게 잡으면 그것도 괜찮은 탐구 활동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이제 5월 달부터 있을 주제 탐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